소화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옆에 유모차가 있었어요. 거기에 이제 아기 한 명이 있는 걸 발견해서 어떤 남성분이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옮겨서 네, 방금 보신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.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사고 경위를 좀 짚어볼까요? 네, 안타깝습니다. 오후 1시 10분경입니다. 대낮인데요. 부산 수영구의 전통시장의 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돌진을 한 거죠. 다른 차량도 추돌을 했고 그다음에 전동카트 한 대와 부딪히면서 이 배터리에서 아마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. 불도 났고 그리고 이제 60대 할머니가 유모차에 18개월 손녀를 밀고 가고 있었는데 덮쳤어요. 그래서 이제 60대 할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그다음에 18개월 이 손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 모습 화면으로 네. 확인하셨고요. 사고 현장 사진을 좀 볼까요? 추모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국화꽃 많이들 갖다 놓으셨네요. 하늘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 이런 인사가 있고요. 네, 일단 그 차량 운전자는 80대 남성이었고, 예, 80대 고령의 남성이고 일단은 운전자는 지금 뭐 경찰에 따르면 뭐 이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사고 원인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고뿐 아니라 이제 고령자 운전의 경우에 사고 빈도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통계를 좀 볼까요? 네. 고령자 사고 얼마나 늘고 있는지. 이게 보시면 지금 2015년, 16년, 17년 기준으로 2만 건대였어요. 연간 적진 않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3만 건 위로 2018년부터 뛰어오르죠. 3만 12건이었다가 지금 3년 연속 3만 건대예요. 보시면 2019년이 20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3만 3천여 건. 지난해만 해도 3만 천여 건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뭐 고령이라고 해서 그럼 운전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? 사실은 감각 반응 기능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떨어져서 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전이 평균 속도는 다른 세대보다 낮아요. 조심스럽게 모시고 과속 빈도도 낮습니다. 근데 문제는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고 이번도 그런 경우는 아닐까 추정은 해봅니다. 네,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좀 늘다 보니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이런 제도도 시행 중이죠. 그러니까 고령자의 운전 특성,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고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지금 당국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야간 운전은 하지 않는다. 감각 반응 중에서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늦다고 해요. 또 이제 우리가 시력이 노화된다고 하잖아요. 노안. 그런 경우에 이제 심야에 더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야간 운전을 안 하는 전제 조건으로 또 고속도로 진입을 주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또는 이제 운전하는 차량에 속도 제한 등 안전장치를 이제 장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. 네, 2025년 도입을 목표로. 2025년 목표고 그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 이것을 위한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. 연간 한 12억 원씩 배정돼 있어서 예산이 늘거나 줄 수도 있지만 내년은 12억이고 한 36억 정도를 들여서 임상적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죠. 이 고령자들의 경우에 어떤 운전들의 경우에 좀 위험성이 커지는지 어떤 조건을 부과하면 안전성이 높아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2025년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조금 정교화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고는 뭐 물론 막아야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이동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상대적으로.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게라든가 이런 게 지역마다 있으니까 집에서 내려가시면 뭔가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생필품을 사러 간다. 혹은 병원에 또 주기적으로 다니셔야 된다. 통원한다. 또는 긴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. 이럴 때
이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제 정말 외롭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차량이 필수인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고 나는 그럼 운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노인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.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들의 지금도 책임 역할이 커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충분히 확보된다면 오히려 면허 반납이 조금은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역의 경우에 노인 이동권의 보장 중요한 대목입니다. 네. 일부 지역에서는 뭐 1,000원 택시 이런 것도 운행하고 1,000원 하던데. 택시, 100원 택시, 무료 택시 나오고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사고는 막아야겠지만 이동권 문제도 함께 검토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.